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친구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떤 날은 너무 잘 흘러가서 마음이 가볍고 또 어떤 날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무게를 안고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다가도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지고 어떤 말 하나에 위로받고 어떤 순간에는 또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가져온 책 순간의 나와 영원의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건네는 건 아닌데 자꾸 섬세한 말들이 책을 읽을 때 제 마음을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마치 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따뜻한 말 한 조각을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그저 조용히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군가의 말에 좀 기대보고 싶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괜찮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읽는 책들도 대부분 그런 책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낭독은 누구보다 고단했던 하루 끝에 여러분을 감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또 너무 조급해지지 않도록 조금은 느슨하고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시고 저와 함께 숨 고르듯 마음도 천천히 놓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요.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옆에 있을게요. 그럼 모두 잘 자요. 내가 바란 무작정의 행복, 순간에 나와 당신이 모여 영원의 시간을 이루는 것. 힘껏 쥐고 싶었다. 힘껏 달려가 녀석의 꼬리라도 꽉 쥐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쫓으면 쫓을수록 어쩐지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아 녀석을 미워하다 증오했다. 그런 내 모습에 넌덜머리가 났다. 그 녀석의 이름은 행복이었다. 행복의 태양을 쫓아 달려갈 때 언제나 나의 뒤에는 검고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행복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불안의 그림자는 늘어진 엿가락 마냥 질질 내 뒤를 끈덕지게 따랐다. 더운 볕에 목이 말라 헐떡이며 걷는 숙해 마냥 걸어온 지난 길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일까? 불안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것은 끝내 보이지 않았고 손에 잡히지 않았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음을 던졌고 돌아오는 대답은 순간이었다. 내가 바란 무작정의 행복은 순간에 나와 당신이 모여 영원한 시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행복은 곧바로 나를 지나쳐버리는 현재이자 미래의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과거로 기억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은 과거를 만들기 위해 순간의 소중함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책 속에는 행복을 그리며 하염없이 울었던 내가 있고, 눈을 감고 행복을 그리던 당신이 있으며, 순간의 찰나 속에서 영원히 박제된 시간들이 담겨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어느 페이지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책의 한 귀퉁이에 시선을 가두고 무엇을 떠올리며 어느 순간을 회상하고 있을까 하며 나는
여전히 행복의 꼬리를 더듬는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뱉는 모진 말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지. 진정 곁에 남을 사람이라면 나의 그 어떤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자기만의 틀에 갇혀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며 나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저 흘려보내야 한다. 어떻게 단 며칠 몇 개월 만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 그 판단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을까? 나의 진가를 알고 묵묵히 내 주위를 지키며 믿어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없앨 수는 없다. 이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이 떠오를 때 그것을 꽉 잡아놓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의 병이 된다. 불안이라는 망령, 그것으로 인한 망상은 극으로 치닫는다. 불안이 스멀스멀 떠오를 때는 멈춤이라 외치고 숫자를 세보는 것도 방법이다. 불안은 불안을 부르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안의 끝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인도한다. 매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다시 찾아온 외로움에 누군가를 찾는 과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길이다. 그 끝에 남은 공허함은 쓰디쓴 대가인 것. 어쩌면 모든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는 오래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마음속에 긴 가시가 깊이 박혀 있으면 사랑하는 이를 안았을 때 그 가시가 상대의 마음까지 관통한다. 내가 가진 가시에 상대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는 악순환은 그만 끊어내길. 어느 날 진솔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그 영향력으로 마음속 가시가 다 녹아내리기를 바라고 바란다.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때가 아닌 것을 탐하려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 집중하자.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평생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젊음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겉보기에 낯가림이 없어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 확실히 끊어내는 건 역시 내가 가진 장점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두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조금 더 두고 볼수록, 천천히 상대를 기다려 시간을 가질수록 후에 닥칠 상처의 그림자가 더 커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에 봉착하며 사는 삶이다. 하루도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날은 없다.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놓쳐 약속 시간에 늦는다거나 친구와 벌이는 사소한 신경전, 하얀 옷에 빨간 국물이 튀는 일,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피고 들어오는 공황장애까지, 사소한 일부터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까지 우리는 온통 문제투성이 삶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나름의 해결책이 있다. 하얀 옷에 튄 빨간 국물은 세탁소에 맡기거나 손빨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원인도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공황장애는 원인을 찾게 되었으니 그에 맞게 천천히 치료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손빨래처럼 당장 뚝딱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저 웃어 넘기는 것, 참지 않고 화를 내거나 울어버리는 것, 잠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다음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것, 이성적 논리에 의해 처리하는 것 등은
모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늘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사용할 것인가? 당신은 지금 봉착한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문제투성이 삶에 함께 내던져진 당신이 있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밤이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세상이지만 그것에 의존하고 나의 감정과 기분, 아니 나의 하루를 온통 관계에 쏟아버리고 나면 초조함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내 초라한 모습만 남을 뿐이다. 홀로서기가 필요하다. 혼자여도 충분하고 혼자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 내 사람과의 어깨동무가 무겁지 않으리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일은 퍽 흥미롭다. 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어쩌다 맛본 꿀을 엄마 몰래 한 숟가락씩 퍼먹다가 결국 꿀단지 한 통을 다 비워내고 말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몸에 열이 많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있을 일상적이며 매일매일이 탈일상적인 어릴 적 이야기들. 그러나 당신을 키워준 그들만 오직 기억하는 예쁜 이야기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를 각각의 어린 시절이 나는 너무도 궁금하다. 소심하고 남의 기분 신경 쓰느라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아 그것은 병이 되었다.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모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물러터져 어쩌면 모난 것이 당연한 사회 속에서 푹푹 찔려가며 피 흘리고 다니는 것인지 오늘처럼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은 날에는 잠자고 있던 울보가 자꾸 기댈 곳을 찾는다.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어 잠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큰 상처에는 누구보다 여유롭고 현명한 척 세상 진지한 대답을 하지만 내 조그만 상처에는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거리는 이 우스운 꼴이란. 언제쯤 내 마음에 고요한 광야 사막을 만들어 놓고 이따금 쉬러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평정심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라. 잘하려는 욕심이 나를 벼랑 끝 지옥으로 내몰았다. 언제나 날이 서 있었고 예민한 탓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음을 죽음 앞에서 직면했다. 늘 안고 살던 시한폭탄이 터지고 나서야 자유와 웃음소리를 서서히 찾아간다. 다 자란 몸으로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추고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니 철없어 보여도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어 좋다. 난 여전히 약을 먹는다. 폭탄이 터져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턱 밑까지 숨이 조여왔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하다. 차라리 터져버린 것이 나를 살린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아픔으로 변명을 대고 합리화하고 싶지 않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참 많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아픔만 겪으며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라고들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 그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작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제력,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 보면 그 과정 속에 발견된 의지적인 나로부터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지 않을까. 힘들 때 힘든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그런대로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기대고 싶을 때가 있으니, 하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며
자신 없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남에게 비춰줄수록 손해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 존중받아 마땅한 나이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아껴줄 사람은 없으니 내가 나를 아껴주고 늘 돌보아 사랑해야 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무심코 본 달력이 오늘을 가리켰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자의 인생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했던 하루쯤은 누구에게나 있다. 늘 그렇듯 영원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슬픔도 행복도 그 모든 관계도 제각각 유통기한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도 참 덧없다.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죽을 때 느끼는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단말마라고 한다. 단말마는 우리 삶의 다양한 고통으로 이미 닥쳐 있을지 모른다. 물리적인 고통부터 극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었더라면 느끼지 않아도 될 단말마를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에게 또다시 마주한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그 문구가 단말마의 계기가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여운이 문득 느껴질 때 옅은 단말마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망자가 죽음 앞에 직면한 단말마와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순 없지만 말 그대로 망자는 말이 없으니 각자가 느끼는 모든 극도의 고통을 단말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단말마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밤의 끝을 스르르 놓아주기도 하고 또는 단말마를 이기지 못해 망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 해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른 모습이고, 사람 사는 것 다 각자 다르다 해도 아팠다 나아졌다 하며 사는 모습은 우리 모두 비슷하다.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곧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은 수면 아래 알 수 없는 깊이의 무의식에서 비롯된다. 하루에도 몇천 번 마시고 내뱉는 공기처럼 수십 년 자리 잡은 무의식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상처를 곪게 한다. 그야말로 다행인 일은 상처가 곰띠 곪아 터져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하며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 말이다. 그 누가 아프면 참지 마라 했던가. 아마도 극한의 상황이라면 참을지 말지조차 고민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그것은 생의 의지이다. 그 생의 의지 앞에서 우리는 오롯이 혼자가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나와 직면한다. 좋아하는 것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 이름에 지읒이 들어간 남자. 살이 에일 듯한 겨울바람. 울며 엄마 품에 안기는 일. 책의 좋은 구절에 오직 연필로 밑줄 그으며 읽는 것. 숨이 끊어질 듯한 달리기. 강아지 발냄새. 선물을 고르는 시간. 아빠와 엉터리 중국어로 나누는 대화.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일. 낯선 지방의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눈썹을 쓰다듬는 일.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 모습. 싫어하는 것은 소문을 알리는 전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언성을 높이는 대화. 무색무취의 무표정. 한껏 부푼 기대를 가라앉히는 일. 오랫동안 고민하는 일. 주말 아침 청소기 소리. 동물원. 어른이 되어버린 나. 많이 성숙한 줄 알았던 나는
여전히 눈물 많은 어린아이에 멈추어 있었다. 작은 꼬마아이는 성인이 힘을 주어 밀면 픽 하고 쓰러진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엿한 성인은 누군가 밀칠 때마다 쓰러지지 않아야 한다. 쓰러진 후에는 아무도 매번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반응을 보이는 나를 내가 바라본다. 또 울고 있구나. 이제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그래, 마음까지 튼튼한 어른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너는 어른이잖아. 어른이니까 어른다워지자. 한 발 물러났으니까 이제 두 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도 나는 나와 마주한다. 가끔 우리는 자신의 말이 모두 정답인 양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그를 제외한 모든 이가 알고 있다. 결코 그의 말이 정답일 수는 없다. 어쩌면 경험과 연륜에 따라 예시 답안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각자 다르게 거쳐온 시공간 속에서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이치를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하며 산다. 어느 영화를 보고 나는 다짐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언덕에 누워 그 영화의 삽입곡을 듣겠노라고. 혼자여도 충만함으로 차오를 그 시간에 같은 감성을 공유하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사랑하는 이가 아닌 어떤 낯선이라 해도 음악이 멈춘 뒤 고요한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이라면 그로써 충분하리라. 언젠가 사막에 누워 내 눈가로 쏟아지는 별을 닦으며 이 글을 다시금 읽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색깔이 있는 인간이라야 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쓸 탄 듯. 몸이 건조하고 몰개성적인 인간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아닌 척하고 살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협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닌가 싶을 때가 종종 있다. 네 속이 원래 넓지를 못한데 왜 무리하게 마음의 평수를 넓혀? 그러다 마음 찢어지는 거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 표현하지 못한 후회가 두려운 것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영원히 닮은 사람은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본다고 했으니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불 꺼진 방에 앉아 향초의 나무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괜스레 마음이 평온해진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특히 이성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아 그 호기심과 목적이 충족되는 순간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 마음을 열기 어렵다.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한다. 진심을 왜곡하고 왜곡해서 비꼬아 버리기 일수다. 상대에겐 무례한 행동이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다 떠나가 버리면 인연이 아니겠거니 치부해버린다. 모두들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저마다 자신이 지어낸 착각 속에서 피어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오해와 착각으로 빚어진 인생은 내가 나를 속이며 마음 달래 잠시나마 평온하기 위함인가? 사실과 진실을 직면했을 때 한없이 작아질 불쌍한 나를 위함인가? 그럼에도 옳고 바른 것을 지향하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려 노력하는 삶이고 싶다.
나의 슬픔을 마냥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나의 기쁨을 나보다 더 만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가족 이외에 또 존재할까? 한치의 부러움, 한치의 시답잖은 동정이 아닌 진심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더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할 것 같던 그 어느 관계도 감정선 하나 틀어지면 멀어지기 마련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떻게 휴식을 취할 때 흡족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는지 가만히 알아가고 싶다. 누구보다 내면이 단단해지고 싶었다. 쓸데없이 물러터진 성격에 수도꼭지 마냥 어디서든 쏟아낼 눈물까지 완벽히 준비된 내 모습. 어떤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일들을 애써 내 시간과 돈을 들여 도와야 했고 베풀어야 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다. 아니, 그래야 스스로가 뿌듯하고 대견했겠지. 나는 스스로를 어디서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 분명 나도 여느 인간처럼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사람인데 선함만을 허용하며 내 손발을 묶고 입을 꿰매어 버렸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 내려놓으려 한다. 덜 생각하고 빠르게 내뱉고 행동한다. 더 이상 생각이 본능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가장 본연의 나를 가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입을 닫아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공부하기 싫은 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정도로 짜증이 가득한 날 받기 싫은 전화를 보고 모른 채 해버리는 것도 모두 다 나이니까.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껏 짜증나고 불쾌했던 일은 모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내 뜻대로 합격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상대가 행동해주지 않아서, 심지어 내가 원하는 그 가게가 하필 그날 문을 열지 않아서 말이다. 그런데 세상 일은 상대적이라 내가 불쾌하고 짜증이 났다면 그걸로 누군가는 만족하고 웃음지어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나보다 그 자리가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서의 누군가에게로 돌아가 안도감과 행복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로써 자신을 지키고 고수하며 자존감과 자아를 지켜냈다. 또한 하루 문을 닫고 쉰 그 가게의 주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깊이 원망하려 또는 길길이 뛰며 좋아할 일도 하나 없다. 무엇이든 삶은 실도 득도 아닌 언제나 0이라는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아야 내 마음에 평정심을 찾는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연애의 경험, 연애의 깊이 따위로 이별의 아픔이 숙달되진 않는다. 속이 상한다. 마음에 멍이 들어 노랗게 더 노랗게 썩어간다.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 하나 없는 요즘, 이른 사랑에 홀로 서기가 더 힘들어진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망할 기억력이 절정의 순간에 날 바보로 만들고 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당신의 행동, 말, 억양, 강세,
모든 걸 기록해두어야 한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럴만하다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럴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은 또 얼마나 폄하되어야 되는 말인가. 그 아이는 그럴만해서 붙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저 귀로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호한 것들이 한 사람의 눈물을 빼앗아 버린다. 그럴만하지 못했던 나에게 끝없이 질문했다. 나는 대체 무엇이 그럴만하지 못했었나? 끊임없이 사고하고 표현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최대의 방편이다.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 어떤 수단으로든 창작물을 내었을 때 나만의 예술 작품이 되며 그 작품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삶은 개인의 지향성에 의해 다채로워진다. 지나온 시간의 내 모습이 촘촘한 점으로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 누군가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홀로 집을 짓고 살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인의 삶을 택한다. 그것은 그들이 지향하는 삶으로 걸어나가는 과정이자 그 결과물일 것이다.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 촘촘한 점이 되어버린 과거와 또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오늘 밤의 미래의 그림을 만들지어니 과연 오늘의 마침표는 반쪽이 아닌 가득 차오른 것일까? 내 삶의 지향성을 가만히 생각해본다. 학력이 아닌 심력을 키우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마음의 능력은 줄지어 등수를 매길 수 없고 타인과 비교할 수조차 없으니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세상. 엄마가 울면 이유 없이 따라 울던 그 때묻지 않은 마음을 성인이 되어서도 간직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내 것을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내 것을 가지고 남까지 돌볼 수 있을까 궁리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 가운데 심력을 길어내주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함에 호리를 꼿꼿이 세운다. 매일 자기 전 오늘 하루에 고마운 사람 또는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본다. 어떤 날은 3가지 이상 떠올라서 나 오늘 이렇게 행복한 하루였구나 싶을 때도 있는가 하면 도무지 감사한 일이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다. 그럴 때면 그리도 지치고 기운 빠진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한다. 만약 짜증나고 화나는 일만 세워가며 하루를 마친다면 매일은 짜증나고 일들로만 채우고 있을 테니 결국 세상은 그대로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선택만 하면 된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본 내 모습은 카멜레온 같았다. 작고 겁 많은 카멜레온.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에는 누군가는 매혹적이라 할 테지만 그것은 파멸을 피하기 위한 끝없는 발버둥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아줄까? 따스하고 다정한 그를 만나면 노랗고 노란 주황색이 되어 있는 나를, 무뚝뚝하고 거친 말을 하지만 속에 사랑을 심고 있는 그를 만날 때면 파란 빛 속에 녹아있는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그토록 매력적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당신을 만날 때면 잿빛과 검은 빛으로 얼굴을 가려버리는 나를, 나는 그토록 내 색깔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다.
저지를지 말지를 두고 한참을 고민한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먼 미래까지 염려해가며 말이다. 만약 저질러도 후회, 저지르지 않아도 후회라면 저지르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일을 저질러버린 뒤 짧은 시간 동안 스치는 불안한 감정을 후회인 줄 알지만 진정 후회란 것은 저지르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느끼는 미련 따위일지도 모른다. 아차,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찰나에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 계단을 헛디뎌 발목 인대가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나는 아차 싶었다.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마주했을 때 나는 아차 싶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폐혈증으로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되어 눈을 꼭 감은 할머니 얼굴을 마주하니 그제서야 나는 아차 싶었다. 그렇게 나는 아차하며 배웠다. 계단을 조심해야지. 다신 지나간 인연을 붙잡지 말아야지. 곁에 사랑하는 이들과 건강할 때 자주자주 마주해야지. 오늘도 아차하며 배웠다.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늘 잊지 않으려 한다.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는 비만인 친구가 있었다. 공부도 성실히 했고 친구들과 같이 잘 어울리며 모난 데가 없는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학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던진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고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 교실 순회 지도를 하시며 그 아이 옆에 다가가 니는 왜 팔에 다리를 붙이고 다니노? 라고 크게 말씀하셨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위트 있는 유머라도 하신 듯 반 아이들의 웃음을 기대하셨던 걸까? 얼어붙은 교실 분위기에 어색해하시며 교단으로 돌아가시던 뒷모습이 기억 속에 생생하다. 타인의 언행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마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내려놓은 일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본인의 공부, 소소한 취미, 업무 등 나만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서서히 상대와 적절한 거리감이 유지되면서 말이다. 그런데 참 말은 쉽다. 글은 일이 쉽게 쓰이지만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일일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받아들이고 내려놓고자 하는 고통 속에서 그 결과를 터득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감정도 연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리도 말이 많았나. 내뱉어지는 것은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흙이 잔뜩 묻은 발로 남의 마음에 들어가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서 왜 또다시 발 씻을 곳을 찾는가. 편지의 말미에는 늘 행복하자고 쓴다. 행복하자고 꾹꾹 적어대며 우리가 실상 행복하지 않음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세상은 인간의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야금야금 빨아대며 몸집을 키운다. 나보다 잘난 상대를 보며 대놓고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닌 척 뒤로 숨어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어쩌면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나아가야지만 결국 후퇴하는 것일지도. 상대가 가진 배려심과 귀한 마음을 존경은 하지만 거기에 그치고 상대가 가진 외형과 물질에는 길을 쓰고 빠른 시간에 얻어내려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한 단면이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과정들이 모여있는 우리는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 우리는 나아간 만큼 후퇴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오며 어느 정도는 사람 보는 눈이 자랐다고 생각했다. 건방지고 어리석은 태도였음을 반성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제각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 내린 판단이 틀렸음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로 잔잔했던 마음의 파도가 치기 시작한다. 언제나 마음이 중심이다. 내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행동하므로 나는 남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능력은 없지만 내가 내 마음 하나는 그저 마음대로 놀릴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안경 씌우지 말고 질에 생립히지 말고 타인을 대하다 보면 마음이 아닌 몸으로 느낀 감정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진정 마음 깊이 나를 위하고 있어. 믿어봐도 괜찮아. 속상한 날 전화를 붙잡고 하염없이 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어딘가에 터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해결될 일은 하나 없지만 그 자체로 놓아둘 수 있으므로 물론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 때도 있었다. 직접 그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답답한 심정은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에게 나의 우울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이 조심스러워지더라.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는 행위가 마치 나의 우울을 감정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닫아버리는 일 같아서. 감정은 향기처럼 퍼지고 바이러스처럼 널리 전염되기 마련이다. 나의 우울함을 전화선 너머에 던져주고 잊어버리기엔 상대방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은가. 내 마음자리는 내가 알아서 갈고 닦는 것.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통을 조금씩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내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혼자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가 100이라면 10명이서 10씩, 100명이서 1씩. 행복은 마치 복권처럼 누군가 왕창 혼자 받아도 좋지만 고통만큼은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서 희미하게 옅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아무나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다. 왜냐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떳떳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느냐라든가 다들 그렇게 하는 걸 왜 그러느냐라든가 내 말이 틀렸어? 라고 되묻는 형태의 말들은 대부분 자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결과였다. 지금도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추악한 합리화의 말들이 우리의 귀를 더럽힌다. 매일 밤 음악으로 귀를 씻어낸다. 적어도 음악은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은 건강히 살아 움직여도 영혼은 죽어 있으니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몸은 백골이 되어 땅에 묻혀 있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면 과연 내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 살아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시절이 있다. 그것은 그저 호흡기만 부착해 놓은 인형에 불과한 삶. 가난에 의해, 떠나간 사랑에 의해, 힘든 병마에 의해, 기본적인 의식주의 결핍에 의해 우리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영혼의 아픔은 누가 달래주나? 영혼만큼은 늘 깨어있고 싶다.
내가 바란 무작정의 행복, 순간에 나와 당신이 모여 영원의 시간을 이루는 것. 힘껏 쥐고 싶었다. 힘껏 달려가 녀석의 꼬리라도 꽉 쥐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쫓으면 쫓을수록 어쩐지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아 녀석을 미워하다 증오했다. 그런 내 모습에 넌덜머리가 났다. 그 녀석의 이름은 행복이었다. 행복의 태양을 쫓아 달려갈 때 언제나 나의 뒤에는 검고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행복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불안의 그림자는 늘어진 엿가락 마냥 질질 내 뒤를 끈덕지게 따랐다. 더운 볕에 목이 말라 헐떡이며 걷는 수케 마냥 걸어온 지난 길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일까? 불안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것은 끝내 보이지 않았고 손에 잡히지 않았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음을 던졌고 돌아오는 대답은 순간이었다. 내가 바란 무작정의 행복은 순간에 나와 당신이 모여 영원한 시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행복은 곧바로 나를 지나쳐버리는 현재이자 미래의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과거로 기억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은 과거를 만들기 위해 순간의 소중함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책 속에는 행복을 그리며 하염없이 울었던 내가 있고 눈을 감고 행복을 그리던 당신이 있으며 순간의 찰나 속에서 영원히 박제된 시간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어느 페이지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책의 한 귀퉁이에 시선을 가두고 무엇을 떠올리며 어느 순간을 회상하고 있을까 하며 나는 여전히 행복의 꼬리를 더듬는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뱉는 모진 말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지. 진정 곁에 남을 사람이라면 나의 그 어떤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자기만의 틀에 갇혀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며 나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저 흘려보내야 한다. 어떻게 단 며칠, 몇 개월 만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 그 판단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을까? 나의 진가를 알고 묵묵히 내 주위를 지키며 믿어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없앨 수는 없다. 이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이 떠오를 때 그것을 꽉 잡아놓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의 병이 된다. 불안이라는 망령, 그것으로 인한 망상은 극으로 치닫는다. 불안이 스멀스멀 떠오를 때는 멈춤이라 외치고 숫자를 세보는 것도 방법이다. 불안은 불안을 부르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안의 끝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인도한다. 매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다시 찾아온 외로움에 누군가를 찾는 과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길이다. 그 끝에 남은 공허함은 쓰디쓴 대가인 것. 어쩌면 모든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는 오래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마음속에 긴 가시가 깊이 박혀 있으면 사랑하는 이를 안았을 때 그 가시가 상대의 마음까지 관통한다. 내가 가진 가시에 상대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는 악순환은 그만 끊어내길. 어느 날 진솔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그 영향력으로 마음속 가시가 다 녹아내리기를 바란다.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때가 아닌 것을 탐하려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 집중하자.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평생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젊음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겉보기에 낯가림이 없어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 확실히 끊어내는 건 역시 내가 가진 장점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두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조금 더 두고 볼수록, 천천히 상대를 기다려 시간을 가질수록 후에 닥칠 상처의 그림자가 더 커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에 봉착하며 사는 삶이다. 하루도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날은 없다.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놓쳐 약속 시간에 늦는다거나 친구와 벌이는 사소한 신경전, 하얀 옷에 빨간 국물이 튀는 일,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피고 들어오는 공황장애까지, 사소한 일부터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까지 우리는 온통 문제투성이 삶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나름의 해결책이 있다. 하얀 옷에 튄 빨간 국물은 세탁소에 맡기거나 손빨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원인도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공황장애는 원인을 찾게 되었으니 그에 맞게 천천히 치료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손빨래처럼 당장 뚝딱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저 웃어 넘기는 것, 참지 않고 화를 내거나 울어버리는 것, 잠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다음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것, 이성적 논리에 의해 처리하는 것 등은 모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늘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사용할 것인가? 당신은 지금 봉착한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문제투성이 삶에 함께 내던져진 당신이 있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밤이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세상이지만 그것에 의존하고 나의 감정과 기분, 아니 나의 하루를 온통 관계에 쏟아버리고 나면 초조함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내 초라한 모습만 남을 뿐이다. 홀로서기가 필요하다. 혼자여도 충분하고 혼자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 내 사람과의 어깨동무가 무겁지 않으리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일은 퍽 흥미롭다. 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어쩌다 맛본 꿀을 엄마 몰래 한 숟가락씩 퍼먹다가 결국 꿀단지 한 통을 다 비워내고 말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몸에 열이 많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있을 일상적이며 매일매일이 탈일상적인 어릴 적 이야기들. 그러나 당신을 키워준 그들만 오직 기억하는 예쁜 이야기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를 각각의 어린 시절이 나는 너무도 궁금하다. 소심하고 남의 기분 신경 쓰느라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아 그것은 병이 되었다.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모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물러터져 어쩌면 모난 것이 당연한 사회 속에서 푹푹 찔려가며 피 흘리고 다니는 것인지, 오늘처럼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은 날에는 잠자고 있던 울보가 자꾸 기댈 곳을 찾는다.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어 잠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큰 상처에는 누구보다 여유롭고 현명한 척 세상 진지한 대답을 하지만 내 조그만 상처에는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거리는 이 우스운 꼴이란. 언제쯤 내 마음에 고요한 광야 사막을 만들어 놓고 이따금 쉬러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평정심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라.
잘하려는 욕심이 나를 벼랑 끝 지옥으로 내몰았다. 언제나 날이 서 있었고 예민한 탓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음을 죽음 앞에서 직면했다. 늘 안고 살던 시한폭탄이 터지고 나서야 자유와 웃음소리를 서서히 찾아간다. 다 자란 몸으로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추고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니 철없어 보여도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어 좋다. 난 여전히 약을 먹는다. 폭탄이 터져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턱 밑까지 숨이 조여왔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하다. 차라리 터져버린 것이 나를 살린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아픔으로 변명을 대고 합리화하고 싶지 않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참 많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아픔만 겪으며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라고들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 그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작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제력,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 보면 그 과정 속에 발견된 의지적인 나로부터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지 않을까. 힘들 때 힘든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그런대로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기대고 싶을 때가 있으니, 하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며 자신 없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남에게 비춰질수록 손해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 존중받아 마땅한 나이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아껴줄 사람은 없으니 내가 나를 아껴주고 늘 돌보아 사랑해야 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무심코 본 달력이 오늘을 가리켰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자의 인생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했던 하루쯤은 누구에게나 있다. 늘 그렇듯 영원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슬픔도 행복도 그 모든 관계도 제각각 유통기한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도 참 덧없다.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죽을 때 느끼는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단말마라고 한다. 단말마는 우리 삶의 다양한 고통으로 이미 닥쳐 있을지 모른다. 물리적인 고통부터 극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었더라면 느끼지 않아도 될 단말마를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에게 또다시 마주한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그 문구가 단말마의 계기가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여운이 문득 느껴질 때 옅은 단말마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망자가 죽음 앞에 직면한 단말마와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순 없지만 말 그대로 망자는 말이 없으니 각자가 느끼는 모든 극도의 고통을 단말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말마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밤의 끝을 스르르 놓아주기도 하고, 또는 단말마를 이기지 못해 망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 해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른 모습이고, 사람 사는 것 다 각자 다르다 해도 아팠다 나아졌다 하며 사는 모습은 우리 모두 비슷하다.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곧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은 수면 아래 알 수 없는 깊이의 무의식에서 비롯된다. 하루에도 몇천 번 마시고 내뱉는 공기처럼 수십 년 자리 잡은 무의식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상처를 곪게 한다.
그야말로 다행인 일은 상처가 곰띠골마 터져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하며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 말이다. 그 누가 아프면 참지 마라 했던가. 아마도 극한의 상황이라면 참을지 말지조차 고민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그것은 생의 의지이다. 그 생의 의지 앞에서 우리는 오롯이 혼자가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나와 직면한다. 좋아하는 것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 이름에 지읒이 들어간 남자. 살이 에일 듯한 겨울바람. 울며 엄마 품에 안기는 일. 책의 좋은 구절에 오직 연필로 밑줄 그으며 읽는 것. 숨이 끊어질 듯한 달리기. 강아지 발냄새. 선물을 고르는 시간. 아빠와 엉터리 중국어로 나누는 대화.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일. 낯선 지방의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눈썹을 쓰다듬는 일.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 모습. 싫어하는 것은 소문을 알리는 전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언성을 높이는 대화. 무색무취의 무표정. 한껏 부푼 기대를 가라앉히는 일. 오랫동안 고민하는 일. 주말 아침 청소기 소리. 동물원. 어른이 되어버린 나. 많이 성숙한 줄 알았던 나는 여전히 눈물 많은 어린아이에 멈추어 있었다. 작은 꼬마아이는 성인이 힘을 주어 밀면 픽 하고 쓰러진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엿한 성인은 누군가 밀칠 때마다 쓰러지지 않아야 한다. 쓰러진 후에는 아무도 매번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반응을 보이는 나를 내가 바라본다. 또 울고 있구나. 이제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그래, 마음까지 튼튼한 어른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너는 어른이잖아. 어른이니까 어른다워지자. 한 발 물러났으니까 이제 두 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도 나는 나와 마주한다. 가끔 우리는 자신의 말이 모두 정답인 양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그를 제외한 모든 이가 알고 있다. 결코 그의 말이 정답일 수는 없다. 어쩌면 경험과 연륜에 따라 예시 답안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각자 다르게 거쳐온 시공간 속에서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이치를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하며 산다. 어느 영화를 보고 나는 다짐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언덕에 누워 그 영화의 삽입곡을 듣겠노라고. 혼자여도 충만함으로 차오를 그 시간에 같은 감성을 공유하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사랑하는 이가 아닌 어떤 낯선이라 해도 음악이 멈춘 뒤 고요한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이라면 그로써 충분하리라. 언젠가 사막에 누워 내 눈가로 쏟아지는 별을 닦으며 이 글을 다시금 읽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색깔이 있는 인간이라야 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쓸 탄 듯. 몸이 건조하고 몰개성적인 인간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아닌 척하고 살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협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닌가 싶을 때가 종종 있다. 네 속이 원래 넓지를 못한데 왜 무리하게 마음의 평수를 넓혀?
그러다 마음 찢어지는 거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 표현하지 못한 후회가 두려운 것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영원히 닮은 사람은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본다고 했으니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불 꺼진 방에 앉아 향초의 나무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괜스레 마음이 평온해진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특히 이성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아 그 호기심과 목적이 충족되는 순간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 마음을 열기 어렵다.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한다. 진심을 왜곡하고 왜곡해서 비꼬아 버리기 일수다. 상대에게 무례한 행동이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다 떠나가 버리면 인연이 아니겠거니 치부해버린다. 모두들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저마다 자신이 지어낸 착각 속에서 피어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오해와 착각으로 빚어진 인생은 내가 나를 속이며 마음 달래 잠시나마 평온하기 위함인가? 사실과 진실을 직면했을 때 한없이 작아질 불쌍한 나를 위함인가? 그럼에도 옳고 바른 것을 지향하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려 노력하는 삶이고 싶다. 나의 슬픔을 마냥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나의 기쁨을 나보다 더 만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가족 이외에 또 존재할까? 한치의 부러움, 한치의 시답잖은 동정이 아닌 진심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더한다. 세상 끝낼 때까지 영원할 것 같던 그 어느 관계도 감정선 하나 틀어지면 멀어지기 마련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떻게 휴식을 취할 때 흡족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는지 가만히 알아가고 싶다. 누구보다 내면이 단단해지고 싶었다. 쓸데없이 물러터진 성격에 수도꼭지 마냥 어디서든 쏟아낼 눈물까지 완벽히 준비된 내 모습. 어떤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일들을 애써 내 시간과 돈을 들여 도와야 했고 베풀어야 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다. 아니, 그래야 스스로가 뿌듯하고 대견했겠지. 나는 스스로를 어디서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 분명 나도 여느 인간처럼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사람인데 선함만을 허용하며 내 손발을 묶고 입을 꿰매어 버렸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 내려놓으려 한다. 덜 생각하고 빠르게 내뱉고 행동한다. 더 이상 생각이 본능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가장 본연의 나를 가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입을 닫아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공부하기 싫은 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정도로 짜증이 가득한 날 받기 싫은 전화를 보고 모른 채 해버리는 것도 모두 다 나이니까.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껏 짜증나고 불쾌했던 일은 모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내 뜻대로 합격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상대가 행동해주지 않아서, 심지어 내가 원하는 그 가게가 하필 그날 문을 열지 않아서 말이다. 그런데
세상 일은 상대적이라 내가 불쾌하고 짜증이 났다면 그걸로 누군가는 만족하고 웃음 지어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나보다 그 자리가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서의 누군가에게로 돌아가 안도감과 행복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로써 자신을 지키고 고수하며 자존감과 자아를 지켜냈다. 또한 하루 문을 닫고 쉰 그 가게의 주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깊이 원망하려 또는 길길이 뛰며 좋아할 일도 하나 없다. 무엇이든 삶은 실도 득도 아닌 언제나 0이라는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아야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연애의 경험, 연애의 깊이 따위로 이별의 아픔이 숙달되진 않는다. 속이 상한다. 마음에 멍이 들어 노랗게 더 노랗게 썩어간다.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 하나 없는 요즘, 잃은 사랑에 홀로 서기가 더 힘들어진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망할 기억력이 절정의 순간에 날 바보로 만들고 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당신의 행동, 말, 억양, 강세, 모든 걸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럴만하다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럴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은 또 얼마나 폄하되어야 되는 말인가. 그 아이는 그럴만해서 붙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저 귀로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호한 것들이 한 사람의 눈물을 빼앗아 버린다. 그럴만하지 못했던 나에게 끝없이 질문했다. 나는 대체 무엇이 그럴만하지 못했었나? 끊임없이 사고하고 표현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최대 방편이다.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 어떤 수단으로든 창작물을 내었을 때 나만의 예술 작품이 되며 그 작품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삶은 개인의 지향성에 의해 다채로워진다. 지나온 시간의 내 모습이 촘촘한 점으로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 누군가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홀로 집을 짓고 살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인의 삶을 택한다. 그것은 그들이 지향하는 삶으로 걸어나가는 과정이자 그 결과물일 것이다.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 촘촘한 점이 되어버린 과거와 또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오늘 밤의 미래의 그림을 만들지어니 과연 오늘의 마침표는 반쪽이 아닌 가득 차오른 것일까? 내 삶의 지향성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 학력이 아닌 심력을 키우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마음의 능력은 줄지어 등수를 매길 수 없고 타인과 비교할 수조차 없으니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세상. 엄마가 울면 이유 없이 따라 울던 그 때묻지 않은 마음을 성인이 되어서도 간직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내 것을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내 것을 가지고 남까지 돌볼 수 있을까 궁리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 가운데 심리역을 길어내주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함에 호리를 꼿꼿이 세운다. 매일 자기 전 오늘 하루에 고마운 사람 또는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본다. 어떤 날은 3가지 이상 떠올라서 나 오늘 이렇게 행복한 하루였구나 싶을 때도 있는가 하면 도무지 감사한 일이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다. 그럴 때면 그리도 지치고 기운 빠진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한다. 만약 짜증나고 화나는 일만 세워가며 하루를 마친다면 매일은 짜증나고 일들로만 채우고 있을 테니 결국 세상은 그대로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선택만 하면 된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본 내 모습은 카멜레온 같았다. 작고 겁 많은 카멜레온.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에는 누군가는 매혹적이라 할 테지만 그것은 파멸을 피하기 위한 끝없는 발버둥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아줄까? 따스하고 다정한 그를 만나면 노랗고 노란 주황색이 되어 있는 나를, 무뚝뚝하고 거친 말을 하지만 속에 사랑을 심고 있는 그를 만날 때면 파란 빛 속에 녹아있는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그토록 매력적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당신을 만날 때면 잿빛과 검은 빛으로 얼굴을 가려버리는 나를, 나는 그토록 내 색깔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다. 저지를지 말지를 두고 한참을 고민한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먼 미래까지 염려해가며 말이다. 만약 저질러도 후회, 저지르지 않아도 후회라면 저지르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일을 저질러버린 뒤 짧은 시간 동안 스치는 불안한 감정을 후회인 줄 알지만 진정 후회란 것은 저지르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느끼는 미련 따위일지도 모른다. 아차,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찰나에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 계단을 헛디뎌 발목 인대가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나는 아차 싶었다.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마주했을 때 나는 아차 싶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폐혈증으로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되어 눈을 꼭 감은 할머니 얼굴을 마주하니 그제서야 나는 아차 싶었다. 그렇게 나는 아차 하며 배웠다. 계단을 조심해야지. 다신 지나간 인연을 붙잡지 말아야지. 곁에 사랑하는 이들과 건강할 때 자주자주 마주해야지. 오늘도 아차 하며 배웠다.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늘 잊지 않으려 한다.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는 비만인 친구가 있었다. 공부도 성실히 했고 친구들과 같이 잘 어울리며 모난 데가 없는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학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던진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고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 교실 순회 지도를 하시며 그 아이 옆에 다가가 니는 왜 팔에 다리를 붙이고 다니노? 라고 크게 말씀하셨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위트 있는 유머라도 하신 듯 반 아이들의 웃음을 기대하셨던 걸까? 얼어붙은 교실 분위기에 어색해하시며 교단으로 돌아가시던 뒷모습이 기억 속에 생생하다. 타인의 언행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마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내려놓은 일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본인의 공부, 소소한 취미, 업무 등 나만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서서히 상대와 적절한 거리감이 유지되면서 말이다. 그런데 참 말은 쉽다. 글은 일이 쉽게 쓰이지만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일일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받아들이고 내려놓고자 하는 고통 속에서 그 결과를 터득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감정도 연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리도 말이 많았나. 내뱉어지는 것은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흙이 잔뜩 묻은 발로 남의 마음에 들어가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서 왜 또다시 발 씻을 곳을 찾는가. 편지의 말미에는 늘 행복하자고 쓴다. 행복하자고 꾹꾹 적어대며 우리가 실상 행복하지 않음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세상은 인간의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야금야금 빨아대며 몸집을 키운다. 나보다 잘난 상대를 보며 대놓고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닌 척 뒤로 숨어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어쩌면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나아가야지만 결국 후퇴하는 것일지도. 상대가 가진 배려심과 귀한 마음을 존경은 하지만 거기에 그치고 상대가 가진 외형과 물질에는 기를 쓰고 빠른 시간에 얻어내려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한 단면이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과정들이 모여있는 우리는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 우리는 나아간 만큼 후퇴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오며 어느 정도는 사람 보는 눈이 자랐다고 생각했다. 건방지고 어리석은 태도였음을 반성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제각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 내린 판단이 틀렸음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로 잔잔했던 마음의 파도가 치기 시작한다. 언제나 마음이 중심이다. 내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행동함으로 나는 남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능력은 없지만 내가 내 마음 하나는 그저 마음대로 놀릴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안경 씌우지 말고 질에 생립히지 말고 타인을 대하다 보면 마음이 아닌 몸으로 느낀 감정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진정 마음 깊이 나를 위하고 있어. 믿어봐도 괜찮아. 속상한 날 전화를 붙잡고 하염없이 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어딘가에 터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해결될 일은 하나 없지만 그 자체로 놓아들 수 있으므로. 물론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 때도 있었다. 직접 그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답답한 심정은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에게 나의 우울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이 조심스러워지더라.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는 행위가 마치 나의 우울을 감정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닫아버리는 일 같아서. 감정은 향기처럼 퍼지고 바이러스처럼 널리 전염되기 마련이다. 나의 우울함을 전화선 너머에 던져주고 잊어버리기엔 상대방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은가. 내 마음자리는 내가 알아서 갈고 닦는 것.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통을 조금씩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내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혼자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가 100이라면 10명이서 10씩, 100명이서 1씩. 행복은 마치 복권처럼 누군가 왕창 혼자 받아도 좋지만 고통만큼은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서
희미하게 옅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아무나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다. 왜냐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떳떳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느냐라든가 다들 그렇게 하는 걸 왜 그러느냐라든가 내 말이 틀렸어? 라고 되묻는 형태의 말들은 대부분 자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결과였다. 지금도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추악한 합리화의 말들이 우리의 귀를 더럽힌다. 매일 밤 음악으로 귀를 씻어낸다. 적어도 음악은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은 건강히 살아 움직여도 영혼은 죽어 있으니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몸은 백골이 되어 땅에 묻혀 있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면 과연 내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 살아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시절이 있다. 그것은 그저 호흡기만 부착해 놓은 인형에 불과한 삶. 가난에 의해 떠나간 사랑에 의해 힘든 병마에 의해 기본적인 의식주의 결핍에 의해 우리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영혼의 아픔은 누가 달래주나? 영혼만큼은 늘 깨어있고 싶다.